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기방 월양루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으니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방의 안주인인 왕마담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무명 저고리를 입은 어린 기녀 달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발치에는 산산조각이 난 청나라산 도자기,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왕마담은 기가 차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내년이 기어이 사달을 내고야 말았구나.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깼느냐. 내 몸을 1000번 만번 팔아도 못 갚을 귀한 물건이란 말이다.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달래는 억울함과 두려움의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마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라. 잠시 발이 미끄러져서 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왕마담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왕마담의 분노가 극에 달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달래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경꾼들 사이를 가르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한 사내가 등장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손을 내려친다면 내 검이 당신을 먼저 베어버릴 것이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좌중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고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검집에서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서슬퍼런 살기가 흘러나와 왕마담의 손목을 허공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눈빛은 북풍한 설보다 차가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이유 모를 고독과 따스함이 공존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 8대서 검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제1검 강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의 서슬 퍼런 경고에 왕마담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리며 헛기침을 해댔지만 깨진 도자기를 보자 다시금 울화통이 치미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댁은 뉘신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요? 인연이 깬 도자기가 황금백냥을 줘도 못 구하는 물건이란 말이오. 왕마담의 악에 바친 비명에도 무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달래를 응시했는데 그의 시선은 달래의 겁에 질린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왕마담에게 다가가며 도자기 값은 모르겠으나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것은 내 눈앞에서 용납할 수 없소. 라고 말하며 달래와 왕마담 사이를 가로막아 섰는데 그 등은 태산처럼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왕마담 역시 본능적으로 이 사내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감지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속으로는 저 아이를 여기서 구해주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한 잎이 달랑거리고 있었지만 무진의 태도는 마치 청음을 가진 거상보다 더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가진 것은 없어도 검 하나로 천하를 호령했던 사내의 배포였습니다. 강무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달래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10수년 전 전쟁통에 잃어버린 누이의 겁먹은 눈망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춤과 노래는커녕 걷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이는 저 여인이 험하디 험한 기방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왕마담의 도끼 어린 눈빛을 보아하니 오늘 도자기를 깬 대가로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왕마담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겠소. 이 아이의 몸값과 깨진 도자기 값 내가 전부 치르리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구경꾼들은 저 남루한 행사에게 사내가 도대체 얼마를 내놓을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왕마담은 무진의 당당한 태도에
혹시나 숨겨진 거부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눈을 반짝이며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나으리께서 통이 크시군요. 도자기 값에 2년의 몸값까지 합치면 적어도 500냥은 좋게 넘을 터인데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 마담의 탐욕스러운 질문에 무지는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래 역시 젖은 눈을 들어 무진을 바라보며 혹시나 이 낯선 사내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무진의 손이 품속에서 빠져나왔고 그가 왕 마담의 코앞에 비장하게 내민 것은 황금도 어음도 아닌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요. 이것으로 거래를 합시다. 무진의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한 표정과 그 손바닥 위에 놓인 초라한 엽전 한 잎의 부조화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올 뻔했으나 무진의 살기 어린 눈빛 때문에 아무도 웃지 못하고 헛기침만 삼켰습니다. 왕마담은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린 채 지금 장난하시오? 엽전 한 잎으로 기생을 사겠다니 내 몽둥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라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무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실 무진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티끌만큼도 없었기에 의뢰를 받아 큰 돈을 벌더라도 지나가는 거린이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다니는 통의 본인의 수중에는 늘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자신이 가진 이 엽전 한 잎이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이 담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돈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 마담을 향해 이 돈이면 저 아이가 평생 먹을 밥값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오. 받으시오. 라고 뻔뻔스럽게 강요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무림 고수의 순진함과 무대포 정신이 빚어낸 이 기상천외한 흥정은 저작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판국이었습니다. 왕마담은 눈앞의 사내가 미치광이이거나 자신을 능멸하러 온 물의 배임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던 기방의 기도들을 불러 무진을 멍석말이 하려 들었습니다. 이놈들을 뭐 하느냐.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고 엽전 한 잎은 뺏어서 술값에나 보태라. 왕 마담의 호령에 덩치 큰 사내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무진에게 달려들었으나 무진은 한숨을 푹 쉬며 거래가 원만하지 않구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무진의 옷자락을 잡으려던 찰나 무진이 들고 있던 검집을 가볍게 휘두르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내들의 바지춤이 새으르르 내려가고 몽둥이가 두 동강 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내 바지, 귀신이다. 무레배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꼴을 본 왕, 마담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그제야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검은 칼집에 붉은 수술, 저 사람은 조선 제1검 강무진이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왕마담의 탐욕스럽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강무진이라 함은 왕실의 무과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했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강호를 떠돌며 탐관오리나 악당들의 목을 베어 넘기기로 유명한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던가. 그런 사내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엽전 한 잎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 마담은 오금이 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왕 마담에게 다가가 검집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마치 오늘 저녁 반찬을 묻는 듯한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족하오? 내 검수를 한 번 더 보여드려야 계산이 맞겠소? 왕 마담은 무진의 검집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것만 같아 히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고 엽전 한 잎이라도 받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손바닥에 있는 엽전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넘치고 말고요. 사고 뭉친 년, 당장 데려가십시오.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조선 제1검 강무진과 기방의 천덕꾸러기 달래의 거래는 엽전 한 잎에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왕마담은 도자기가 깨진 것보다 자신의 목이 붙어있음에 안도하며 기방 안으로 도망쳤고, 구경꾼들은 무진의 무의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무진은 떨고 있는 달래에게 손을 내밀며 가자라고 짧게 말했는데 그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달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얼떨결에 무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팔려가는 곳이 지옥보다 더한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는 산골 오두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방을 벗어나 한양 성문을 통과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팔려간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무진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가며 혹시나 이 사내가 자신을 더 험한 곳으로 팔아넘기거나 첩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무진의 뒷모습은 듬직하기는 했으나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산길로 향하는 그의 태도는 달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속으로 끌고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소문난 살수라더니 나를 미끼로 쓰려는 건가? 달래의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차 잡고 있는 무진의 옷자락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백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인적이 드문 산길에 접어들자 달래는 용기를 내어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나으리,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요? 혹시 저를 산적에게 넘기시는 건 아니지요? 달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어이없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진이 입을 열려는 찰나 적막한 산속의 고요를 깨고 천둥소리처럼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그것은 바로 무진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였습니다. 천하 제1검이라 불리는 사내가 무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을 달래가 알 리 없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민망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흠흠, 날이 저물어 배가 고픈 모양이요. 내 집이 이 근처니 가서 요기를 합시다. 무진의 엉뚱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달래의 긴장이 탁 풀리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순이 귀신이니 하는 무서운 소문과 달리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를 내는 이 사내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네, 나으리. 얼른 가서 밥부터 먹지요. 라며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무진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같아 머쓱해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는 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 도착한 무진의 거처는 달래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와 집은커녕 비만, 간신히 피할 수 있을 법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거미집처럼 화려하게 쳐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이곳이 사람 사는 집인지 흉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부뚜막에는 잎 빠진 솥단지 하나가 외롭게 걸려 있었고 방문 창호지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집을 바라보며 팔려온 곳이 아니라 유배를 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방의 쪽방이 차라리 궁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뿌듯한 표정으로 달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떻소? 산세가 수려하고 공기가 맑지 않소? 비는 안 새니 안심하시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견딜만하오. 무진의 뻔뻔함에 달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검술 실력만 뛰어날 뿐 생활력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감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래는 한숨을 푹 쉬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허당 같은 검객을 믿는 것보다 스스로 집안 꼴을 갖추는 것이 빠르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우선 거미줄부터 걷어내기 시작했고 무진은 그런 달래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습니다. 저기 밥은? 무진의 애처로운 질문에 달래는 기가 찼지만 꼬르륵 소리를 냈던 그의 배를 떠올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을 박박 긁어야 겨우 한 줌 나올 법한 묵은 쌀과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달래는 절망적인 식재료를 보며 잠시 눈앞이 깜깜해졌으나 기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솜씨와 타고난 손맛을 발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으리, 가서 물이나 길어오세요. 밥값은 해야지요. 달래의 당찬 호통에 조선 제일검 무진은 군말 없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뛰어갔습니다. 달래는 무진이 길어온 물로 묵은 쌀을 씻어 안치고 집 뒤편 산비탈을 뒤져가 도단한 봄나물과 야생 버섯을 채취해 왔습니다. 변변한 양념도 없었지만 달래는 소금과 간장만으로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고 시래기를 넣어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냈습니다. 소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퍼져나오는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순식간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달래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낸 밥상을 내오자 무진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무에 수련하느라 생쌀을 씹거나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달래가 해준 음식은 천상의 맛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묵은 쌀로 지은 밥은 꿀맛처럼 달았고 시래기국은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무진은 체면도 잊은 채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밥 2공기를 비워냈습니다. 달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 무진에게 주었습니다. 체하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누가 안 뺏어 먹어요. 식사를 마친 무진은 배를 두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살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순박하고 따뜻해서 달래의 가슴을 두근거리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요. 당신은 요리의 고수시구려. 무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달래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기방에서는 그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구박만 당했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엽전 잎으로 시작된 인연이 밥 한 끼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배를 채운 달래는 밥값을 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에 나섰지만 그녀의 별명이 왜 파괴왕인지는 금세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먼지를 털겠다고 문을 활짝 열다가 낡은 문짝을 통째로 뜯어버리는가 하면 장독대를 닦다가 힘 조절을 못해 뚜껑을 2동강 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 어떡해. 달래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진은 깜짝 놀라 달려왔고 처참하게 부서진 살림살이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달래는 울상을 지으며 죄송해요 나으리. 저는 손만 대면 왜 이럴까요?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화를 내기는커녕 부서진 문짝을 들어 올리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이 집이 너무 낡아 그런 것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리고 힘이 장사시군요. 무인으로서 탐나는 자질이요. 무진은 묵묵히 도구를 가져와 문짝을 고치고 깨진 장독대는 찹쌀풀을 쑤어 붙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달래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며 투박한 손길로 그녀의 먼지를 털어주는 무진의 모습에 달래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깊고 다정한 이 남자에게 달래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달래가 사고를 치고 무진이 수습하는 기묘한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달래가 빨래하다가 빨랫줄을 끊어 먹으면 무진이 다시 메어주고, 달래가 아궁이에 불을 떼다 부엌을 태울 뻔하면 무진이 바람같이 나타나 불을 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우당탕 소리에 저 집에 곰이라도 들어왔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시끄럽지만 평화로운 신혼생활의 소음이었습니다. 무진은 달래 덕분에 적막했던 삶에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고, 달래는 무진 덕분에 자신의 실수를 감싸주는 든든한 보호막을 얻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달래는 집 근처 맑은 계곡물에 나가 그동안 기방에서 억지로 칠해야 했던 짙은 분칠과 연지 곤지를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고 거친 화장독을 씻어내자 두꺼운 화장 속에 가려져 있던 달래의 본래 얼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하얀 피부,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 그리고 복순가처럼 발그레한 뺨은 기생의 요염함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청초한 여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물기를 털어내며 고개를 든 달래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 수련을 마치고 땀을 씻으러 계곡으로 내려온 무진은 바위에 앉아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달래의 모습은 무진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까봐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시선은 달래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이 달래란 말인가? 무진은 가슴이 두근거려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붉어진 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달래가 인기척을 느끼고 나으리 거기 계세요? 라고 부르자 무진은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깜짝 놀라 허둥지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이 더워 잠시 무진은 달래의 맑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달래는 무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장난기가 발동해 물을 튀기며 웃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과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에게 달래는 더 이상 사고뭉치 동거인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여인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마당에서 검술 수련을 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온 이후로 그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진이 검을 휘두르며 멋진 초식을 펼칠 때마다 툇마루에 앉아 구경하던 달래가 우와, 나으리 최고, 진짜 멋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라며 물개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독하게 산속에서 혼자 수련하며 정막에 익숙해져 있던 무진에게 달래의 열렬한 응원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진이 칭찬에 면역이 없는 쑥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달래가 나으리 팔 근육 좀 봐, 돌덩이 같아 라고 칭찬하면 무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검을 놓치거나 스텝이 꼬여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등 천하제일검의 체면을 구기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수련 중에는 정숙해 주시오. 무진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무진의 빈틈을 눈치채고 키득거리며 더욱더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은 달래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무진의 건물을 흉내내며 장난을 쳤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달래의 엉성한 동작이 너무 귀여워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검을 내려놓고 달래에게 다가가 직접 빗자루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서 검술인지 춤인지 모를 동작을 하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살기와 긴장감만이 감돌던 무진의 검술 수련 시간은 이제 달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에게는 무진도 미처 몰랐던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산속의 온갖 약초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방에 있을 때 주방 이모를 따라다니며 약재를 다루었던 경험 덕분에 달래는 잡초 덤불 속에서도 귀한 산삼이나 도라지, 더덕 등을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나으리, 이게 그냥 풀 같죠? 이게 뼈 붙는데 특효인 접골목이에요. 달래가 캐온 약초들은 무진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진의 건강을 챙기는데도 큰 몫을 했습니다. 무진은 오랜 검술 수련과 잦은 전투로 인해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깨와 허리의 통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무진이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고 있자 달래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식여 약초 보자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으리, 돌아 누워보세요. 이거 붙이면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달래는 무진의 등 뒤에 앉아 조심스럽게 약초를 붙이고 따뜻한 손으로 뭉친 근육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여인의 손길이 닿는 것이 어색하여 몸을 굳혔으나 달래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정성스러워 점차 긴장을 풀고 몸을 맡겼습니다. 시원하오. 정말 신통방통하구려. 무진의 나른한 목소리에 달래는 제가 나으리 아픈 곳은 다 고쳐드릴게요. 평생 안 아프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달래의 그 말은 무진의 얼어붙은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무진은 달래의 손길을 느끼며 이 여인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약초 향기 가득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중 생활에 익숙해진 무진은 사냥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멧돼지나 노루 같은 산짐승을 잡아왔고 달래는 그 고기를 이용하여 기방주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비법 양념으로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달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지나가던 날짐승조차 군침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산으로 오르던 나무꾼이 그 냄새에 홀려 오두막을 찾았고 달래가 내어준 고기 한 점과 따뜻한 국밥을 맛보고는 감격하여 마을로 내려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가면 귀신도 울고 갈 만큼 맛있는 밥집이 있다네.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어느새 무진의 오두막은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하던 스님부터 약초꾼, 심지어는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미식가 선비들까지 오두막 마당은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생 겁만 잡았던 무진은 졸지에 식당의 점원이 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 밥값을 계산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샘이 어두운 무진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엽전을 세는 모습은 손님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거스름 돈을 더 주면 어떡하오? 손님이 정직하게 돌려주면 무진은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고 달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무진은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달래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밥값이 없는 가난한 보부상이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무진은 호통을 치기는커녕 달래에게 눈짓을 하여 밥을 고봉으로 퍼담아 주게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으시오. 밥심으로 살아야 장사도 할 것 아니오. 무진의 넉넉한 인심과 달래의 정성스러운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고, 오두막은 단순한 밥집을 넘어 사람 사는 정기오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무진은 밥상을 나르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검을 휘두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막했던 산속은 이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무진과 달래는 그 소란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빈 그릇을 보며 요리사로서 최고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었고,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달래는 틈만 나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고, 무진은 그런 달래를 위해 산속을 뒤져 희귀한 식재료를 구해오는 조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 산속의 작은 식당은 두 사람의 사랑과 꿈이 무르익어가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롭고 빈틈없던 무진의 인상은 달래와 함께 지내면서 봄눈 녹듯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장터에 나가도 무기를 파는 대장간이나 살피던 그가 이제는 여인들의 장신구를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댕기와 비녀를 보며 이 색깔이 달래에게 어울릴까, 저 모양이 더 예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무진의 모습은 천하제일검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순박한 시골 총각 그 자체였습니다. 점원이 색시 주려고 그러슈? 라고 물으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기도 했지만 그의 품속에는 어느새 고운 분홍빛 댕기가 소중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입을 닫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요즘 날이 가물어 농사짓기 힘들지 않으시오? 라며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무진의 검을 신기해하며 몰려들면 나무 막대기를 깎아 검술 시범을 보여주며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더 이상 두려운 살수가 아닌 힘세고 마음씨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였고, 무진 역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이 누군가를 베는 도구가 아니라 물을 썰고 장작을 패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줄 때 더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진은 달래가 끓여준 국을 휘저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검이 제일 무거운 줄 알았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국자가 더 무겁더군요. 그 말을 들은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무진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전환한 무진의 깊은 깨달음과 달래를 향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의 손에는 굳은 살 대신 밥풀이 묻어있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는 지금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달래가 선물 받은 댕기를 머리에 메고 빙글빙글 돌며 기뻐하자 무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살기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정과 헌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달래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천하제일검의 칭호 따위는 100번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검을 든 무인이기 이전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지아비가 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산속 오두막의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달래의 뛰어난 요리 솜씨와 약초를 다루는 재능이 한양 바다까지 소문나면서부터였습니다. 월향루의 왕마담은 자신이 헐값에 팔아넘긴 달래가 산속 맛집의 주방장이 되어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달래가 만든 약선 요리를 먹고 고질병이 나았다는 고관대작들의 이야기까지 들려오자 왕 마담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내 것이었어. 그 재주를 내 기방에서 부렸다면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쳐? 왕 마담은 자신의 실책은 까맣게 잊고 달래를 다시 데려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왕 마담은 돈으로 매수한 건장한 무렵의 수십 명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두막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달래는 갑작스러운 무렵배들의 등장에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왕 마담은 거만한 태도로 달래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딴 살림을 차려 당장 짐 싸라. 너는 다시 월향루로 가야 한다. 달래는 공포에 질려 이미 몸값을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왕 마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엽전 한 입? 그게 무슨 몸값이냐? 그건 계약금일 뿐이었다. 장음을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다. 왕 마담의 억지 주장에 달래는 말문이 막혔고 무례배들이 달래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산에서 장작을 해오던 무진이 지게를 벗어던지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진의 등장에 무례배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쪽수가 많다는 것을 믿고 무진을 애워쌌습니다. 왕 마담은 무진을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귀한 아이를 꼬드겨서 데려가더니 이제 본전 뽑았으니 돌려달라는데 무슨 불만이냐? 억울하면 황금 1000냥을 내놓던가.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달래가 보는 앞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달래 앞을 막아서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사람은 이제 당신 물건이 아니오. 내 가족이오. 하지만 왕마담은 콧방귀를 뀌며 무례배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달래를 끌고 와라. 탐욕에 눈이 먼 왕마담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사내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은 쌀이 빗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례배들이 강목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무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마당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집 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청소할 시간이구나. 무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는 마치 천하명검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검날이 아닌 빗자루의 솔 부분으로 무례배들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정확하게 타격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찰지고 경쾌한지 마치 북을 치는 듯 했습니다. 짝짝 퍽! 빗자루에 얻어맞은 무례배들은 아이고 엉덩이야.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굿판에서 춤을 추는 허수아비들 같았습니다. 무지는 살생을 피하기 위해 급소를 피하고 오직 훈육이 필요한 부위, 만을 골라 때리는 신기셴지를 선보였습니다. 빗자루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 무례배들의 눈을 가렸고 그 틈을 타 무지는 발을 걸어 그들을 넘어뜨린 뒤 빗자루로 등짝을 스매싱했습니다. 한 무례배가 무진의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무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자루 자루로 무례배의 명치를 쿡 찔러 제압했습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았지만 무례배들은 엉덩이에 불이 난 듯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이를 지켜보던 달래는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왕마담은 자신이 데려온 정의 무례배들이 빗자루 하나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왕마담에게 천천히 다가가 빗자루를 어깨에 걸치며 물었습니다. 아직 청소가 덜 된 것 같소만 마담의 엉덩이도 먼지를 털어드려야겠소.
왕마담은 기겁하며 사람 살려 내 발로 가겠소 라고 외치며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산 아래로 줄행낭을 쳤습니다. 엉덩이를 문지르며 도망가는 무례배들의 뒤통수에 대고 무지는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다음번엔 빗자루가 아니라 몽둥이가 나갈 것이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무지는 빗자루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달래가 달려와 무진의 팔을 잡으며 나으리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무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마당 청소를 좀 격하게 했을 뿐이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서로 마주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진의 무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유쾌하고 통쾌한 활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왕 마담과 무례배들이 쫓겨간 후 오두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도망치던 왕 마담이 마지막으로 남긴 악담. 내년이 있으면 저 사람 앞길을 막는 거다. 천하제일검이 고작 부엌대기 남편으로 썩다니. 네가 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 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툇마루에 앉아 검을 닫고 있는 무진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귀한 분이 산속에 숨어 살며 험한 꼴을 당하고 빗자루나 휘두르는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없으면 나으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존경받으며 사실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저 짐일 뿐이야. 달래는 눈물을 삼키며 무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이 깊은 잠에 들기를 기다려 달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무진이 선물해준 댕기 하나가 전부인 조촐한 보따리였습니다. 그녀는 무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침밥을 지어놓고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만 달래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잠옷바람에 팔짱을 낀 채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래가 놀라서 나으리 안 주무시고 여긴 왜? 라고 말을 더듬자 무진은 달래의 보따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야밤에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반찬은 무엇이오? 무진의 뜬금없는 질문에 달래는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래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키세요. 저는 갈 거예요. 저 때문에 나으리가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왕마담 말이 맞아요. 저는 나으리의 앞길을 막는 혹덩어리일 뿐이라고요. 달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무진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밥상은 누가 차려준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에 내가 갈 길이 생긴 것이오. 무진의 진심은 달래의 불안과 자책을 단번에 녹여버렸고 달래는 무진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무진은 그런 달래를 토닥이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래의 가출 소동이 있고 난 며칠 후 무진은 달래를 데리고 오두막 뒤편의 전망 좋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과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무진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엽전 한 잎이 아니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파애였습니다. 그것은 무진이 왕실 무가에 장원 급제했을 때 하사받은 것으로 그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이건 나으리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라며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달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 대신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엽전한 잎으로 당신을 산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거래였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무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 옥파에는 내 과거와 명예, 그리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소. 이것으로 당신을 평생 고용하고 싶소. 아니, 고용이 아니라 내 곁에서 평생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늙어가 주시오. 그것은 무진만의 방식대로 전하는 투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청혼이었습니다. 달래는 옥패를 쥔 손을 가슴에 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실수투성이에 가진 것도 없는 저라도. 무지는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소. 그러니 부디 나를 구제해 주시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고,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약조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엽전한 잎의 계약은 이제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진의 과거가 끈질기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진이 강호에서 은퇴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꺾어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혈기, 왕성한 자객 하나가 오두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객은 살기를 띠며 마당으로 들어와 강무진, 나와 승부를 겨루자. 내 목을 베어 내가 조선 제일검이 되겠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진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고, 달래는 점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나는 이제 검을 잡지 않소. 밥이나 먹고 가시오. 라고 점잖게 거절했으나 자객은 막무가내로 검을 뽑아들고 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참기름 병을 들고 나오던 달래가 자객의 고함 소리에 놀라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참기름 병이 공중으로 날아가 자객의 발 앞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참기름 바다가 되었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자객은 참기름을 밟고 쭈르륵 미끄러지며 공중 부양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객은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허공을 가르다 마당에 놓인 장독대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무지는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 평생 수많은 고수와 겨루어 봤지만 참기름 한 병에 무너지는 자객은 처음 보. 여보,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구려. 달래는 엎어진 차에 어머, 아까운 참기름 이라며 울상을 지었지만 무지는 달래 덕분에 피를 보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무지는 기절한 자객을 꽁꽁 묶어 관아에 넘기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강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강무지는 없다. 이제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자 요리사의 조수로 살 것이다. 자객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지는 달래의 요리 솜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고, 달래 또한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들었던 산속 오두막을 정리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아담한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간판 이름은 무진의 과거 별명과 달래의 포부를 합쳐 제일 식당이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집이 되겠다는 당찬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식당의 역할 분담은 확실했습니다. 절대 미각과 손맛을 가진 달래가 주방을 전담하는 주방장이 되었고, 천하제일검 무지는 상차림, 접대과 호객 행위, 그리고 진상 손님 처리를 담당하는 주인장이 되었습니다. 개업 첫날, 무지는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무인으로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장함이 서려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국자를 들고 나와 무진의 입꼬리를 손가락으로 올려주며 나으리 좀 더 웃으세요. 손님 다 도망가겠어요. 라고 잔소리를 했고 무진은 어색하게 광대뼈를 올리며 어서 오십시오. 하하 라고 나무 인형처럼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당 문을 열자 손님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손님들은 무시무시한 덩치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무진이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오자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맛보는 순간 공포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황홀한 미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맛은 임금님 수라상도 이보다 못할 것이오. 손님들은 달래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무서운 주인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1식당의 명물은 무진의 묘기에 가까운 재료 손질이었습니다. 주방이 바쁠 때면 무진이 도마 앞에 서서 파나 물을 썰었는데 그가 식칼을 잡고 검기를 살짝 불어넣으면 파가 공중으로 떠올라 순식간에 수백 조각으로 분해되어 접시에 가지런히 담기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무진은 허허 왕년에 무 좀 썰어본 솜씨요라며 으스댔습니다. 칼로 사람을 베던 기술이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배불리 먹이는 예술로 승화된 것입니다. 무진의 살벌한 접객과 달래의 환상적인 요리는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제1식당을 마을 최고의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영업이 끝난 밤 무진과 달래는 가게 문을 닫고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했습니다. 달래는 무진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때 저를 사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엽전 한 잎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무진은 달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엽전 한 잎으로 당신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고 그 대가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요. 무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무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방 안벽면에는 무진이 쓰던 전설의 검 대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국자와 뒤집개가 십자로 교차되어 걸려 있었고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강호를 떠나 밤냄새 나는 식당에 정착한 조선 제1검, 그리고 천덕꾸러기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된 사고뭉치 기생.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엽전한 잎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완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달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제1식당의 굴뚝에서는 내일의 행복을 예고하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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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습니다.